등.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에서 모델로 강학습 프로젝트를 맡게 된 안현준 한정섭입니다. 먼저 문제 제기로 체스나 장기와 같이 바둑에 비해서 경우의 수가 적은 게임은 이미 예전부터 컴퓨터가 사람 전문가를 능가하는 실력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바둑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361 팩토리얼인데 이 숫자는 무한대랑 같기 때문에 컴퓨터 바둑은 이제 아마추어 사람보다 훨씬 떨어지는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16년도 3월에 딥마인드 알파고에서 이세돌 선수를 4대1로 이겼는데 2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는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바둑 전략을 구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이것을 달성하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여기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소개를 해드리면 17년도 10월 18일에 딥마인드에서 또 다른 도약을 이루어냈는데요. 인간의 지식 없이 바둑을 마스터하기라는 논문인데 기존 알고리즘의 새로운 변형이고 알파고와 100게임을 해서 100대 0으로 이긴 알파고 제로를 소개했습니다. 알파고랑 알파고 제로 차이는 알파고는 사람들과 대런을 하면서 학습을 하지만 알파고 제로는 컴퓨터가 자기 자신 컴퓨터와 대런을 하여 학습을 합니다. 알파고 제로는 백제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는 인간 전문가들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지식을 입력값으로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파고 제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실행되는데요. 첫 번째로 머릿속에서 미래 가능한 시나리오를 플레이하고 좋은 경로 패스의 우선순위를 둔 다음에 동시에 다른 플레이어가 행동 액션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생각하고 아직 모르는 수들을 검색을 합니다. 생소한 상태 스테이트를 만나면 그 사람 생각에 얼마나 그 수가 좋은지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평가한 점수를 이 수까지 이르게 된 머릿속 경로 내의 이전 수들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끝나면 가장 많이 탐험한 행동 액션을 취하고 마지막으로 게임이 끝난 후에 다시 돌아가서 가치를 잘못 판단한 미래 수들에 대해 평가하고 그에 따라 가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코드 설명을 해드리면 게임 파일이랑 뉴럴넷 파일에서는 게임의 규칙을 명시해주면 어떤 게임이든 강화학습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17년도 10월 18일에 알파고 제로 바둑에 대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그 코드에서 게임 규칙만 바꿔주면은 모델로도 강학습이 가능하고 장기도 가능하고 어떤 게임이든지 규칙만 명시해주면 강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에서 코치.py에서는 핵심 반복문 요소랑 mcts.py에서는 몬테카를로 서치 알고리즘이 실행이 됩니다. 강화학습에 사용되는 변수값은 main.py에서 설정을 해주고 이 main.py에서는 뭐 모델로 판의 크기가 6 곱하기 6이면은 그런 파라미터 변수들을 설정을 해주고 뉴럴 네트워크 변수값들은 nnet.py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쿠다 플래그, 배치 사이즈, 에포컬, 러닝 레이트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아래에서 각 함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rnet.py 클래스에서는 두 개의 이제 에이전트들이 붙는 것을 설명하는데 에이전트는 이제 뭐 컴퓨터가 될 수 있고 컴퓨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나.py에서 휴먼 이제 N1P가 컴퓨터인데 그거를 HP로 바꾸면 휴먼 플레이어인데 HP-HP로 메소드 변수를 바꿔주면은 사람과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 대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닛에서는 멤버 변수로 플레이 오브젝트 2개, 게임 오브젝트 1개, 그리고 디스플레이 오브젝트를 받습니다. 플레이 게임 메소드에서는 이제 트레인과 대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서 한 번의 게임을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긴 플레이어 혹은 또는 비긴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 이기면은 뭐 1을 반환하고 만약 게임이 비기면은 0을 반환하는 식으로 게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게임스 메소드에서는 그 숫자만큼의 게임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가 몇 번 승리를 했는지 그리고 드로우를 몇 번 했는지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치.py 클래스에서는 이제 강화학습과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7가지의 멤버를 갖게 됩니다. 게임 오브젝트, 뉴럴 네트워크 오브젝트,
Comparator Network Object, Argument Object, MCTS Object, Train Example History Array, Latest Iteration History랑 여기 Skip for Self Play 불린 밸류를 갖게 됩니다. Execute 에피소드를 보시면 플레이어 1을 시작을 해서 하나의 셀프 플레이 에피소드를 실행을 시키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모든 턴을 트레이닝 example에 추가를 합니다. 만약 에피소드 스텝이 템프 threshold보다 작으면 템프는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0의 값을 갖게 되고 캐노니컬 볼드를 받아와서 이 볼드를 기반으로 파이 값을 구하고 파이를 통해서 시미트리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시미트리의 B와 P 값을 추출하여 트레인 example에 추가시키고 액션을 취하여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게임이 끝나게 되면 트레인 example의 특정식을 곱한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이터레이션마다 execute 에피소드를 통해서 매 턴의 중요한 값을 트레인 example history에 저장을 하게 되고 한 번의 이터레이션이 끝나면 리트레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먼저 트레인 example history의 길이가 number interval train example history보다 길면 가장 오래된 train example history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셔플을 통해서 train example을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retrain을 하기 위해서 old nn을 체크포인트 폴더에 temp.pta.tar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선의 nn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레나를 통해서 새로운 것과 그전 거의 뉴럴 네트워크와 게임을 플레이해서 승률이 업데이트 threshold보다 높은 쪽의 nn을 선택하여 체크포인트 폴더에 best.pta.tar의 이름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game.py의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모델로 기준으로 logic.py와 한 세트로 게임 진행을 위해서 매너징하는 것이 game.p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되는 위해 함수에서는 init으로 게임 볼드의 크기를 인자로 받고 게임 볼드의 크기가 제가 작업하던 게 6 곱하기 6이었는데 최근에 여기 공식 GitHub 주소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실행을 시켜보시면 8 곱하기 8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드 사이즈와 액션 사이즈, 게임 get next state, get valid move와 같은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logic.py에서는 게임의 규칙 그리고 모든 보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행을 위한 규칙을 제공하고 game.py를 좀 더 세분화한 스크립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logic.py를 같이 수정해야 알파고 제로가 바둑에 적용된 것인데 이를 수정해서 오델로로 적용된 강화학습을 돌릴 수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py는 nnet.py와 동일한 파일로 공유를 하는데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하나로 사용하여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nnet.py에서 사용되는 오델로 net.py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init 함수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게임에 neural net.py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몬테카를로 설치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main.py에서는 먼저 argus를 설정하는데 여기 변수를 통해서 여러 개의 멤버 변수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해당 파이썬을 실행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시 네임은 모듈을 저장하는 변수이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스크립터 파일을 직접 실행했을 때 모듈 이름이 아니라 메인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learn의 함수를 호출하여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위 GitHub 주소로 가서 git 클론을 하거나 rg 파일을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이썬과 파이토치를 실행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아나콘다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이유는 버전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나콘다를 설치합니다. 이후에 해당 폴더에 들어가서 파이썬 main.py를 콘솔 화면에 실행하면 학습이 됩니다. 혹시 no module named torch란 문과 뜨면 파이토치가 설치가 안 된 것인데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 코드를 실행시키면 이제 파이토치가 이제 설치가 돼서 실행이 됩니다. 위 코드를 실행해도 파이토치가 설치가 안 되면 아래 공식 웹사이트를 나가면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파이토치 실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메인 파이로 강학습을 3일 이상 돌리면 6 곱하기 100 곱하기 25.best.pth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현재는 git 코드가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어서 6 곱하기 6이 아니라 8 곱하기 8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pre-trained 폴더에 넣어준 다음에 p.py를 실행시키면 강화학습된 컴퓨터와 대련이 가능합니다. 결과 분석을 보면
알파고 제로 바둑의 경우에 36시간 훈련을 시킨 이후부터 알파고 제로가 16년도 알파고 수준에 도달을 하였고 72시간 이후부터는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상대로 100번 게임에서 100번 전부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40일 훈련시킨 경우에서는 알파고 제로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알파고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모델로 강학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